저희는 이제 ESG 경영으로 우수 중소기업으로도 이렇게 확인을 받았고, 제조기업이지만 연구개발에 특화되어 있어서 이 기술 개발과 관련한 과기부 우수기업 연구소로도 지정된 그런 기업입니다. 그러면 개발하게 된 배경, 왜 이런 구조형 열교 차단제가 필요한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패시브 협회 부스에 오셨으니까 이런 기술을 이제 관심 있으셔서 오셨을 거잖아요. 이 제로 에너지 건축에 대해서 그 전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러면 제로 에너지 건축의 개념은 이제 알고 계시고, 그러면 이게 제로 에너지 건축 알고 계시는 개념 여쭤봐도 괜찮나요? 그러면 제가 간략히 설명드릴게요. 이게 말 그대로 건물을 우리가 실내에서 생활을 할 때 냉방도 필요하고 난방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따뜻한 물, 급함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려면 에너지가 필요로 하는데 건물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만큼을 잘 알고 계시는 태양광 패널, 그런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으로 자체적으로 생산을 해서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에너지가 없는 건물이 제로 에너지 건물입니다. 그래서 100만큼 쓰면 100만큼 생산하는 그런 건물이 제로 에너지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100만큼을 사용하는 것을 50으로 줄이면 50만큼 쓰고 50만큼만 생산해도 제로에너지 건물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로에너지 건축을 경제적으로 이루는 가장 그 기본적인 부분이 이런 패시브 기술로 건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양을 줄이는 게 기본이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럼 이 패시브 기술들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세부적으로 설명드릴게요. 보시면 단열을 두껍게 하는 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기밀하게, 아무리 단열을 잘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 보시면은 기밀을 위해서 뭐 시트나 이런 것들이 다 잘 되어 있는데, 기밀하게 해서 건물을 꽁꽁 싸매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그리고 창호, 고성능 이제 3중 로이 코팅 이런 유리를 쓰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향을 건물에 적절하게 이제 배치를 하는 것이 또 중요하고, 이 열교원리라고 하는 거는 실내에 이제 지속적으로 환기가 돼야 되는데요. 얘를 창을 그냥 열어서 하면 에너지 손실이 이루어지니까 이런 기계적인 환기를 통해서 하는 것이 이런 패시브 기술 중의 요소입니다. 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열교 없는 디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열교 없는 이런 디테일을 만드는 것이 패시브 기술의 중요한 6가지 요소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 열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보시면 건물이 우리가 박스로만 설계를 하고 지을 수가 없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건물의 형상이 부분적으로 돌출되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 구조체 부분은 우리가 단열을 하고 싶어도 단열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단열이 끊기게 되는데, 이 부분으로 실내 다량의 열이 빠르게 손실되는 이런 부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열교라는 부분이에요. 이게 열교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게 한자어로 열자에 다리 교자를 쓰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열이 빠르게 흐르는 다리다 라는 것인데, 이 열교를 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지를 설명드리자면, 기존에 단열도 잘 안 되고 기밀하게 시공하지 않는 그런 건물에서는 이런 구조체 열교 부위까지 우리가 신경을 쓸 필요가 당연히 없었어요. 왜냐면 그 부위 말고도 열이 새는 부분이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고단열에 고기밀로 시공을 하다 보니까 이런 구조체로 단열이 끊이면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이 부분으로 손실되는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전체 우리가 쓰는 에너지의 30%까지 차지하는 것으로 이 비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적게 쓰고 적게 생산하는 경제적인 제로에너지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열교로 손실되는 에너지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열교를 해결을 해서 건물 에너지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되었고, 또 다른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이 열교가 발생을 하면 이 부분에서 결로가 생길 위험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다른 부분은 지금 단열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따뜻하게 유지가 되겠죠? 그런데 이 부분만 단열이 끊겨 있다 보니 여기가 더 빠르게 구조체의 표면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로가 더 쉽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조성됩니다. 그래서 이 건물에 단열이 끊겨서 이런 구조체로 인해서 단열이 불가피하게 끊기는 그런 부분이 건물에 있다는 거는 어떤 상태냐면 이렇게 우리가 추운 겨울날 따뜻한 오리털 잠바를 잘 입고 있으면 보온이 잘 유지가 되겠죠? 그런데 구조체로 단열이 끊겨 있는 거는 이렇게 우리 신체 일부가 그대로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것과 같은 그 현상입니다. 그럼 얼마나 이게 우리 건물은 우리가 체감을 할 수 없지만 건물 효율이 빠르게 식을지 낮아질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구조체로 발생하는 열교, 얘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지금 이 그림은 단면이에요. 그 건물이 이제 반으로 잘라서 봤을 때 여기가 이 콘크리트 구조체고 여기가 외부로 돌출된 발코니 부분이고 이 바깥쪽에 이제 붙어있는 게 단열재인데요. 말씀드린 이 구조체 부분으로 열교 발생하는 부분을 해결하는 것은 딱 두 가지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단열 라인이 연속 취급되도록 하려고 다 하다 보니까 이 단열재 지금 회색으로 되어 있는 구조체를 단열재로 전체를 다 감싸는 거. 그래서 설계를 실제로 하실 때 단열 라인을 쭉 이렇게 선으로 그려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단열 라인이 어쨌든 얘도 이렇게 연속은 되어 있죠. 그리고 다른 하나가 구조체 안에 이렇게 설치하는 단열재인 구조용 열교 차단제를 설치해서 쉽고 경제적으로 단열 라인을 연속시킬 수가 있습니다. 구조용 열교 차단제 개념이 어떤 거냐면요. 이렇게 말씀드린 구조체로 열 손실 발생하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체 안에 단열재를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출 부위에서도 단열이 유지되도록 하는 건데 이 제품은 특성상 철근 콘크리트 구조체 안에 매립하는 형태로 제품을 설치하다 보니까 건물에서 구조제 역할까지 동시에 수행하는 그런 특수한 단열재입니다. 그래서 실제 제품 실물은 이제 이렇게 생겼고요. 지금 제가 가지고 나온 이 샘플은 샘플이다 보니까 철근이 이제 짧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 제품의 철근이 철근 정착 길이를 확보할 수 있게끔 한쪽이 이제 600 이상 이렇게 길게 제품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제품으로 구성된 게 돌출된 부분에 맞춰서 이렇게 길이 방향으로 제품이 설치가 됩니다. 이런 구조용 열교 차단제를 건물에 적용을 하면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당연히 건물에 단열이 끊긴 부분이 없으니까 에너지 성능을 높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최대 이제 건물의 난방 에너지 요구량을 30%까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로와 곰팡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고요. 그리고 설계하시는 분들은 이제 건물을 요즘에는 건물 외관을 이제 돌출형으로 해가지고 외관 디자인을 이렇게 자유롭게 하고 싶어 하시는데 이런 단열이나 이런 거에 대한 구애 없이 원하는 디자인을 자유롭게 구현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건축물의 전체 경제적인 가치도 이런 열교 차단제를 씀으로써 향상을 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아마 이 열교라는 것도 오늘 처음 알으셨을 거고 또 구조용 열교 차단제는 더더군다나 더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아직 우리한테는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되게 생소한 개념이시겠지만 이미 이제 우리나라와 거의 이제 겨울철 날씨가 비슷한 미국의 이제 뉴욕이나 그 다음에 시애틀 같은 추운 지역 그리고 캐나다에서는
이렇게 구조체 이 파라펫이라고 하는 게 지붕에 설치하는 콘크리트 난방인데요. 이런 파라펫이나 돌출된 부분에 단열을 연속시키기 위해서 구조체 전체를 이제 단열재로 쭉 감싸거나 아니면 구조체 안에 단열재 역할을 수행하는 이런 구조형 열교차단제를 설치해라 라는 게 이미 2020년도, 그러니까 5년도 더 전부터 의무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기술들이 얼마나 필요한 기술인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캐나다도 마찬가지예요. 이 구조형 열교차단제를 꼭 써라라는 그 개념이 이런 테디라는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을 맞추려면 구조형 열교차단제를 반드시 적용을 해야 이런 기준을 맞출 수가 있게 됩니다. 국내에서도 이제 열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정책적으로 이런 제도화하는 기반을 마련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SH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도 지금 얘는 예단열로 되어 있는 공공주택을 겨울철에 열화상 화면으로 촬영한 사진인데 실제로 이런 접합부마다 다 열이 새면서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열이 새어나가는 걸 무선으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외단열이지만 구조형 열교차단제를 써서 외단열과 유사한 효과를 가졌을 때 건물의 에너지 성능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검토를 한 연구가 있는데요. 보시면 열교차단제 설치했을 때 냉방은 15%, 난방은 27% 정도의 요구량이 줄어들더라 하는 게 검증이 되었고 얘는 SCI 논문으로까지 다 발표가 된 자료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열교를 줄이기 위한 이런 제도가 지금 마련되고 있는데요. 보시면 건기원에서 이 킨테크 바로 앞에 있는 건기원에서 열교차단 성능과 관련한 실험 절차를 마련을 하고 있고 패시브 건축 협회에서 열교차단과 관련한 단체 표준도 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구조형 열교차단제는 말씀드린 대로 구조체의 형상 때문에 단열이 끊기는 부분에 적용을 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다양한 부위별로 적용할 수 있는 제품들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란색, 이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붕에 있는 콘크리트 난방인데 이 부분도 발코니처럼 돌출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파란색, 그 다음에 슬래브가 접하는 부분, 그 다음에 벽체와 기초가 접하는 이런 부분, 그래서 구조체 연속 부위에 요구되는 각각의 이제 구조 성능이 다양한데 그거를 맞추기 위한 여러 제품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외단열뿐만 아니라 이제 내단열로 시공을 하는 건물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이런 그 수직 방향으로 설치하는 수직 벽체형과 전단이 이제 조금 더 보강된 이런 리브형 슬래브형 제품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새롭게 개발한 제품이 이 PC 발코니와 철골용 열교차단제인데 얘는 이제 간략하게 PC 공법이라고 해서 건물을 현장에서 타설해서 만들지 않고 공장에서 제작해 와서 설치하는 그런 공법이 있는데 그 공법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열교차단제들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구조형 열교차단제를 한번 검토를 해보고 싶다 하실 때 어떻게 진행하실 수 있는지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설계를 하시는 그 대상 건물에 평면도, 입면도, 그리고 단면도, 그리고 구조 도면을 이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 적용할 수 있는 부위를 확인을 하고 각 부위에 적용할 수 있는 적합한 모델을 선정을 해서 회신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현장에 완제품으로 그 제품이 납품이 되고 현장에 설치를 하실 때 저희가 기술 지원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술로 이렇게 개발된 제품이다 보니까 저희는 국내 건축 현장에 최적화해서 해외 제품보다 시공성이 좀 더 우수하게끔 특화해서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설계부터 시공까지 종합적으로 이렇게 토탈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얘는 EPS 단열재입니다. EPS. 그냥 소위 이제 스티로폴이라고 알고 계시는 그 단열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제품에 대한 이제 그 성능, 이거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제품이 대표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구조적으로 건물에서 제일 취약한 부분이 캔틸레버라고 그 기둥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돌출되어 있대. 하부에 뭐 벽이나 집 그 기둥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내밀어 되어 있는 그 발코니들 있잖아요. 그 부분이 구조적으로 제일 위험한 부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도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제품이라서 이 제품이 대표 제품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일자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제품이 있고 이렇게 U자형으로 되어 있는 제품도 있는데요. 얘는 제품의 그 성능이나 이런 것들은 모두 동일하고 다만 이제 현장에 설치할 때 실내와 실외에 단차가 없으면 이제 일자형으로 제품을 정착을 시킬 수가 있어서 일자형이 설치가 되는 거고요. 이제 실외측 발코니가 단이 조금 낮아서 이게 실내 슬래브 쪽에다 정착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U자형으로 구성이 된 제품이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시공되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시면 이해가 훨씬 빠르실 거예요. 이렇게 완제품으로 구성된 제품이 현장에 납품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열교차단제와 관련한 가공을 하시거나 하는 작업은 안 하셔도 되고 설치할 부분에 맞춰서 이 제품이 1m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쭉 연속해서 그 설치할 길이에 맞춰서 접착제만 중간에 이제 그 접착제를 도포를 하고 설치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설치 길이가 단위 길이로 당연히 끊어지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겠죠? 그런 경우에는 길이에 맞춰서 재단을 하면 되고 그리고 나서 이 열교차단을 설치하는 부분의 양쪽으로 구조 도면에서 이제 철근을 뭐 D10짜리 아니면 D13짜리를 주근 부근 몇 간격으로 배근하라는 게 고지가 되는데 그거에 맞춰서 철근 배근하고 콘크리트 타설하면 제품 설치는 완료됩니다. 그래서 보시기에는 어렵게 생겼지만 시공 굉장히 간단하게 설치를 할 수가 있고요. 골조 공사하고 마감까지 이렇게 하면 정말 완벽하게 단열이 쭉 연속된 그런 에너지 효율 높은 그런 건물이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성능 부분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얘가 원래는 철근 콘크리트로 채워지는 부분이 제품 본체가 이렇게 보시면 대부분 이렇게 단열재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품을 관통하는 부분을 잘 보시면 얘가 일반 철근이 아니라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거든요. 이 스테인리스를 쓴 이유가 철근이 그대로 이게 관통이 되면 쉽게 생각하면 단열재보다 이 철근이 1500배의 단열 성능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아무리 이 제품을 썼는데 철근을 통해서 열이 그냥 쉽게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철근으로 빠져나가는 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철근보다 스테인리스가 단열 성능이 3배 좋거든요. 그래서 스테인리스가 적용이 돼 이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일반 철근 콘크리트보다 단열 성능이 20배 이렇게 좋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제품을 적용하지 않은 이런 단면에서 단열이 끊긴 부분과 열교차단제를 써서 구조체 바깥쪽 라인에서 단열이 쭉 연속된 경우는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얘는 이제 그 전열 그로 이 에너지 성능이 어떻게 되는지를 표면 온도로 표기한 건데, 보시면 실내에 이제 빨갛게 된 게 높은 온도를 말하는 거고, 이 파란색이 실외의 차가운 온도거든요. 이 부분에서 이미 열이 이게 빠르게 식어간다는 거를 육안으로 확인하시게끔 저희가 이제 전열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콘크리트 구조체 바깥쪽에서 앞서 이제 단열 라인이 끊기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단열 라인이 끊기지 않다 보니까 이 구조체 전체가 보온이 잘 되면서 빨갛게 이렇게 잘 유지가 되는 것, 그러니까 실내 온도를 잘 얘가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열이 끊기는 거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못하니까 사실은 이 실내 쪽에다 결로방지제를 넣거나 아니면 단열재를 보강하는 식으로 이렇게 지금은 시공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콘크리트는 이렇게 면이 평평하지가 않다 보니까 실제로는 단열재를 부착하는 부분과 콘크리트 면에서 그 공극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은 노점 온도 이하로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결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결로가 생겼다가 또 이제 햇빛 나면은 사라졌다가 하면서 결로가 생기고 곰팡이가 쓰는 그런 환경이 물리적으로 이렇게 조성이 되기 때문에 이런 구조용 열교차단제로 근본적인 그런 결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조적으로 어느 정도의 성능을 갖추고 있는지를 말씀드릴게요. 당연히 철근 콘크리트를 단열재로 대체를 했으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 제품은 단열적으로는 우수하겠죠? 당연히. 그러면은 구조적으로 얘가 얼마나 안전한지 요거가 사실은 제일 포인트가 될 텐데요. 자, 여기 보시면 철근 콘크리트가 연속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공법과 이 접합부 열교차단제가 쓴 경우의 시험체를 대상으로 동일하게 이제 구조 실험을 한 결과값입니다. 보시면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열교차단제를 적용한 그 데이터이고요. 파란색이 일반 날씨인데 저희가 강도도 높이고 그 다음에 강성도 이렇게 처짐도 이 정도로 줄여가지고 굉장히 안전하게 구조 거동을 하도록 제품이 개발되었어요. 그리고 하중을 이렇게 활화중을 제한 상태로 구조체로서 2시간 내화 성능을 실물 실험으로도 저희가 이렇게 검증을 했습니다. 이 제품은 전혀 다른 이제 화스너라는 제품인데, 얘는 어떻게 하냐면 건물 이제 골조하고 마감재를 이제 단열재 시공하고 다음으로 단열재가 노출이 되는 경우는 없고 섭재를 달거나 아니면 이제 건식 패널 같은 거를 이제 설치를 하시는데, 그때 어떻게 하시냐면 저런 철물을 단열재에 그대로 관통해서 콘크리트에 고정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철은 단열 성능이 너무너무 안 좋아서 얘가 단열재를 그대로 뚫게 냅두면 단열 성능이 거의 안 좋아지게 되겠죠. 그 부분이 열이 그대로 다 새버리는데 정확한 수치는 저희 부스에 오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얘는 이제 지붕 부분이에요. 그래서 얘가 이제 골조 콘크리트를 하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지붕 마감을 하기 전에 외단열로 이렇게 단열재를 두껍게 220개로 단열재를 설치를 한 현장인데, 이 현장을 그대로 이 마감 때문에 철물을 그대로 관통을 해버리면 단열재 이렇게 두껍게 한 게 소용이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일반 철근보다 단열 성능이 100배 좋은 이런 화스너를 써서 열교를 최소한으로 한 그런 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스너를 설치하는 거는 콘크리트에 이렇게 드릴로 홀을 뚫고 그 다음에 이런 그 케미컬 접착제로 넣은 후에 이 화스너를 여기에 직각도를 맞춰가지고 설치를 하면 이 화스너 설치가 완료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런 각관, 얘는 이제 철로 돼도 상관이 없겠죠? 이런 철관을 넣고 L자 철물이나 이런 걸로 연결을 해주면 전혀 열교 없이 이런 철제를 연결을 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설치를 할 수가 있고,
다양하게 이런 이 철제로 캐노피가 된 것도 그대로 단열재를 뚫어서 뭐 부치에다가 설치를 하면 이런 게 이제 다 열교가 생기는데 열교 전혀 없는 그런 디테일로 설계하고 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제품을 16년도부터 개발을 하기 시작해서 올해로 이제 10년이 됐는데 저희는 중기부와 국토부의 기술사업화 과제를 주관으로 이제 수행을 하면서 저희가 이 제품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 역량의 우수성을 이제 잘 인정을 받아서 과기부 우수기업 연구소로도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개발한 제품은 산자부의 NEP 그리고 그 조달 우수 제품으로 이렇게 지정이 된 성능과 품질이 모두 검증된 제품입니다. 그리고 성능 부분은 시험 성적서뿐만 아니라 이런 SCI 논문을 통해서도 저희가 성능 단열과 구조 관련한 성능을 검증을 했고 그리고 여러 이제 관련한 수상도 이렇게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